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롯데는 지난 2020 시즌을 앞두고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 바로 유격수 자리에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것이다. 유격수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롯데는 새 외국인 타자로 딕슨 마차도 33를 영입하면서 공격은 물론 수비력에도 안정감을 찾으려 했다. 마차도는 2020년에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네요. 144경기 모두 출전하며 타율 .280, 136안타, 12홈런, 67타점, 15도루라는 성적을 기록했고 무엇보다 수비에서 실책 10개만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력과 수비력을 동시에 갖춘 선수로 롯데 팬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활약 덕분에 마차도는 2021년에 또 롯데에서 계속 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성적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한데 계속해서 마차도의 2021년 성적이나 다른 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가요? 2021년 마차도의 성적은 공격력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네요. 타율은 279로 유지했지만 홈런이 5개로 크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타점도 58개로 다소 낮아졌습니다. 도루는 8개로 2020년보다 줄어들었고 실책도 11개로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고 수비에서의 안정성은 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공격에서 파워가 떨어진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부상이나 팀 전술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수비 능력은 많은 팬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마차도의 2021년을 보면 공격력은 조금 아쉬웠지만 수비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롯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 성적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거나 다른 선수와 비교해보고 싶으신가요? 롯데가 2022 시즌을 앞두고 큰 결정을 내렸네요. 마차도와 결별하고 새로운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를 영입하기로 한 것은 사직구장의 외야 펜스를 높이고 구장을 넓히는 변화에 맞춰 발 빠른 중견수 수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겠죠. 마차도가 뛰어난 수비력으로 많은 평가를 받았지만 공격력에서의 한계와 팀 전술의 변화가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롯데는 이학주를 트레이드로 영입하여 마차도의 공백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이학주가 천재 유격수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기대를 모은 선수였기에 내야에서 그의 역할이 마차도를 대신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었겠죠. 이처럼 롯데는 팀 전반의 전술 변화를 고려해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이었고 그 결정이 2022 시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궁금해지네요. 피터스의 활약이나 이학주의 성과에 대해서도 더 얘기해보고 싶으신가요? 마차도의 롯데 잔류를 희망했던 마음이 정말 간절했음을 알 수 있네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안정적인 국내 무대에서 뛰는 것이 더 낫다고 느꼈다는 점은 한국에서의 생활과 경기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런 마차도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팀의 필요와 전술적 방향을 고려해 외국인 타자를 교체하는 결정을 내렸고 결국 마차도는 롯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마차도가 롯데에서 기록한 성적도 상당히 괜찮았네요. 타율 .279, 266안타, 17홈런, 125타점, 23도루라는 성적은 그의 안정적인 기량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루수와 타점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의 기록은 롯데 팬들에게도 마차도의 존재감을 크게 남겼을 것 같네요. 마차도의 이적이 롯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경과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시면 다른 질문이든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마차도가 롯데를 떠난 이후에도 꾸준히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2022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서 빅리그에 잠시 복귀한 것은 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5경기 출전에 그친 마차도의 성적은 타율 .200의 1득점으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이후 2023년부터는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합류하며 트리플 A에서 활동했는데 여기서도 타율 .22, 3홈런, 22타점, 1도루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했네요. 이렇게 빅리그와 트리플 A를 오가는 마차도는 여전히 기회를 찾고 있고
그의 경력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리플 A에서의 성적은 아쉽지만 경험과 안정감을 더 쌓은 후에 다시 빅리그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차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그가 다시 빅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마차도가 다시 자유의 몸 이된 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최근 시카고 컵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은 것은 그가 여전히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컵스는 마차도가 2019년과 2022년 내 잠시 뛴 팀으로 그의 이전 경험이 이번 계약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네요. 마이너리그에서의 새로운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마차도에게는 다시 빅리그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차도는 이미 여러 차례 큰 무대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기회를 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재도전이 마차도의 경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의 여정에 대해 더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마차도가 떠난 후 롯데의 유격수 자리는 여전히 큰 고민거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차도가 남긴 공백을 메우려 했던 이학주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또한 롯데가 야심차게 영입한 FA 유격수 노진혁도 부진에 빠지면서 유격수 자리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였죠. 이학주가 롯데에서 천재 유격수라는 기대를 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은 팬들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박승욱이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으면서 롯데의 유격수 문제에 일단 숨통이 트인 느낌입니다. 만약 박승욱이 없었다면 롯데의 유격수 문제는 더 심각해졌을 수 있었겠죠. 박승욱은 지난해 유격수로서의 존재감을 조금씩 키워가며 팀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마차도의 뛰어난 수비력과 공격력을 모두 갖춘 유격수는 아직 롯데에 없다는 점은 여전히 고민거리일 수 있겠죠. 마차도와 비견될 만한 유격수를 찾는 것이 롯데의 다음 큰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롯데가 어떤 유격수를 더 영입하거나 내부 선수들이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박승욱의 활약이 롯데의 유격수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만약 마차도가 한국인 선수였다면 아마 지금까지 롯데에서 주전 유격수로 계속 활약하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차도의 뛰어난 수비력과 안정적인 타격은 그만큼 중요한 자산이었고 한국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마차도 같은 유격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마차도는 롯데 팬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였죠. 마차도의 역할은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팀 내 분위기와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그의 유격수로서의 안정감과 공격력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큰 본보기가 되었을 테고 팬들 역시 그런 모습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롯데의 유격수 자리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보니 마차도를 떠올리며 그때 그 선수라는 생각을 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차도는 롯데 역사에서 하나의 아이콘으로 남을 만한 선수였다고 할 수 있죠. 혹시 마차도의 다른 측면이나 그가 롯데에서 있었던 시절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나요?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